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우려로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했는데요. 이 여파에 오늘 우리 증시 양대 시장 모두 장 초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 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잘 간다면 큰 걱정 없죠. 자, 혼자서는 도저히 답 안 나오는 내 종목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축포를 좀 쏘아 올렸는데 하지만 오늘 바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치 경신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여파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시장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경기 민감주들 급락 흐름 없고요. 소비주들도 잘 버텨주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나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주인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죄다 지금 하이닉 4% 하락에다가 LG전자도 2.9% 하락, LG디스플레이도 2.4% 하락, 삼성전자도 지금 1.6%, 삼성전기도 3% 하락.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IT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IT주들이 죄다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기계주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철강주 섹터 그리고 증권주들도 많이 안 빠져요. 지금 아침에 조금 플러스였는데 지금 삼성증권 기준으로 마이너스 0.5% 정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증권주의 흐름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철강주 동국제약도 강하고 오늘 풍산이 7% 가까이 급등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가 약한 대신에 소비주,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 GKL, 강원랜드 이쪽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도 강하고 그다음에 CJ그룹주들도 강하고 지금 소비주 섹터들은 오늘 그렇게 지금 지수의 조정에 큰 타격이 일단은 없는 모양입니다. 어제 수급도 좋았고요. 전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의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 IT주들이 흔들리긴 하지만 경제주라든지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트로이카 관련주들 증권, 건설, 은행, 보험, 이 트로이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소비주들의 흐름은 견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면서 자, 지수 어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강한 거 맞고요. IT주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러 우리나라 시장을 못 올라가게 막기 위해서 IT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싫은 거죠. IT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IT주를 눌러놓음으로써 해서 소비주들과 경기주들이 마음 놓고 급등을 해도 되는. 왜 지수가 급등을 안 하니까. 그래서 IT를 꽉꽉 눌러놓으면 소비주들하고 IT 부품주가 빠지는 대신에 소비주들하고 경기민감주들, 건설, 증권,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은 계속 올라가도 지수는 안 올라가요. 왜 IT가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수를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IT주들이 따라 올라오겠죠. 그럼 오늘 지금 지수가 폭락하느냐? 폭락은 아니에요. 폭락을 하는 모양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3,100이 깨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흐름으로 버틴다는 거는 오후장에서는 꼬랑지를 말아 올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IT 부품주, IT 섹터 지금 사봤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쟤네들이 계속 받치고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쪽을 사줘야 돼요. 그게 뭐냐? 경기 민감주. 그럼 경기 민감주가 뭐냐? 제가 3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 뭐라고요? 철강, 조선, 해운, 기계, 정유, 화학, 건설 등등 이런 종목들을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거고요. 소비주들은 뭐냐? 카지노, 호텔, 면세점, 그다음에 여행, 뭐 등등 이런 거 있죠? 뭐 음식 업종, 뭐 엔터주, 뭐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주고요. 트로이카 관련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에서 움직이는 건설을 비롯한 증권, 은행,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지금은 수익이 먼저 나고 IT주들은 좀 나중에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징그럽게 안 움직이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빨리 움직이면 이번 달 안에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IT주를 혹시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약할 때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더 늦추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다면 소비주가 제일 만만하고요. 그다음은 건설주가 만만하고 아니구나. 증권주가 더 만만하죠. 건설주 좀 올라갔어요. 증권주가 만만하고 그다음이 건설주 정도. 그리고 뭐 화학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계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이제 줄줄이 움직일 수 있는 만만한 종목들이 있기는 있는데 뭐 이것저것 벌써 다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몇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 차트 잠깐 보면 종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증권도 만만했다가 지금 좀 올라서 좀 덜 만만한 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무지하게 잘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역 종목으로 줬던 종목이었거든요. 요때 당시 줬던 종목이었는데 가격이 요만큼 차이로 안 들어왔어요. 가격이 안 들어오면 참 잘 가요. 여태까지 쫙 보면요. 추천했던 종목들에서도 급등한 것들도 많지만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는 애들이 더 잘 갑니다. 과거에도 그런 종목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그런 종목은 아쉬워도 별로 언급을 안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매수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가격 안 들어오고 도망가는 애들은 강해서 그런 겁니다. 강해서 잘 안 빠져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시장에서도 삼성엔지는 아주 잘 가고 있는 흐름. 아마 그때 매수 가격이 들어왔으면 아마 31% 정도 수익일 텐데 좀 아쉬워요. 어쨌든 건설주의 흐름들도 지금 좋고 증권주의 흐름들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물론 빠지는 것도 별로고. 그럼 IT 섹터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냐? 주식이 만약에 삼성증권과 같은 위치에 만약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라 그러면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저렇지만 지금 2016년도서부터 해서 많이 간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많이 갔고. 근데 증권주의 흐름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쯤에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흐름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올라간 폭의 조정입니다. 그럼 조정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느냐? 장이 강할 때에서는 조정이 작지만 장이 약할 때에서는 조정이 세게 내릴 수 있는데 얘는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11만 원 초중반 이 정도까지는 밀려도 얘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리고 11만 원 이하로 내려가서 10만 원까지 떨어진다? 사야죠, 그때는. 안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10만 원까지 내려온다라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이닉스 물론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로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한 10번 나눠 산다라면 지금부터 사야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를 물려있다. 손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가 조정이 하루 이틀 만에 여기서 짧게 받으면 12만 원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4천 원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면 손절을 하지 말고 버텼다가 반등을 기다리든가 더 빠지면은 더 참으세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은 더 빠지면은 11만 원, 10만 원 두 번 나눠서 사면 되고. IT는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빠진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고 지금 IT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지수를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민감주들을 폭등으로 이끌면서 얘네들은 빠져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수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주들 폭등을 시켜놓고 하이닉스가 내려가주면 종목들은 폭등해요. 어디가?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지금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놓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은 그래서 지금 천덕꾸러기에서 신세가 된 건데 IT는 죽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거예요. 언제 올라가느냐? 소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면 걔네들도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겠죠? 철강주들도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많이 빠지겠죠? 그렇게 나중에 많이 빠지면
반대에 있었던 IT 섹터들이 그때서 이제 힘을 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쨌든 시장은 견고해요. 견고한데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주 쪽이라든지 트로이카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체감이 좋을 거지. IT 섹터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체감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 그 IT 섹터에 있는 종목에서도 지금 이추에서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상담으로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은 판단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부품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T 부품주가 아니고 지금 소비주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아니면 뭐 건설주에 삼성엔진을 갖고 있는데 수익이 30% 났는데 여기서 팔아야 될 건지 아니면 30% 수익에서 50%, 100%까지 더 욕심을 내고 가져가야 될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베스틸처럼 지금 140%, 180% 올라왔는데 더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론 비중을 줄여서 더 갑니다. 더 간다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아직 소비주들 경기 민감주도 올라갈 폭이 크거든요. 근데 종목마다 목표치가 큰 놈이 있고 좀 작은 놈이 있으니까 뭐 그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주시면은 재밌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장 초반부터 양대 시장 모두 1%대 밀리고 있어서 저처럼 좀 놀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님이 이 놀란 마음 다독다독 진정해 주셨습니다. 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요. 자, CJ가 목표 수익률 달성한 이후에도 자, 오늘도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편입이 됐던 후성 역시 2%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어제 이정수 위원님이 딱 짚어주셨던 SK증권 역시 2% 넘는 수익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2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파라다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지금 여행 섹터들도 그렇고 백화점 섹터들도 그렇고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예방 백신에 대한 효과가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살아오를 겁니다. 어제도 소비주들의 그 수급을 보게 되면 매수세들이 다 좋았어요. 기관과 외국인, 뭐 연기금, 투신, 매수세가 다 좋았다라는 얘기는 시장은 다시 우상향으로 갈 때에서 올라갈 게 소비주가 분명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사줘야 되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 때에서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도 플러스 권역에는 있지만 지금에서 약하게 박살이 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지금 주가를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꼼짝하지 않고 잘 안 떨어지고 플러스 권역에 버텨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주는 게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지고, 그렇죠? CJ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져요. 지금 웬만한 여러분들한테 그때 드렸던 가격에서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10%, 12% 정도 올라갔을 텐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버텨주는 이런 소비주들, 이런 쪽들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의 키워드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파라다이스 가져왔으니까 좀 이따가 공략하실 때 가격 전략 잘 보고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일했었던 표적 종목 SK증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1075원으로 올라갔을 때에서는 수익률이 2.4%가 나왔었던 건데 지금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1050원까지 밀려서 어제 매수 가격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잘 버티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흔들린다 그랬으면 벌써 증권주도 마이너스 10%, 15% 빠졌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거기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안 흔들리진 않잖아요, 지금. 물론 뭐 어제 올라갔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반납하는 흐름 정도 이기는 한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CJ처럼 혹은 CJ뿐만 아니라 뭐 좀 잘 버티는 종목들 있죠. CJ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종목들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지수가 빠지는데 빠졌으면 어제 올라갔던 부분들을 반납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 빠지고 버틴다라는 얘기는 지수는 또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는데 오늘 안 빠진다. 그건 오늘 재수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또 올라가면 어제 올라간 것만큼 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강한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잘 버티는 애들은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풍산, 뭐 현대비포조선, 뭐 지금 안 깨지고 잘 버티는 애들 이런 애들 보면 참 저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에서는 참 다행이죠. 다행도 다행이지만 이거는 지금 뭐 현대비포조선으로 전 2% 수익이 아니에요. 저건 더블 가까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종목들이 4%, 3% 대형주들 빠지는데 오늘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도 오늘 이거는 5%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흐름인 건데 어쨌든 지수의 흐름에서 일단은 강한 흐름들을 증권주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삼성증권도 어제 어제 6% 이상 강하게 올라가지고 거래가 실렸습니다. 봤더니 누가 샀어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이런 식으로 증권주의 흐름에서 매수세가 지금 좋게 수급이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잘 안 빠져요. 미래에셋증권도 안 빠지고 NH투자증권도 어제 올라간 거에서 크게 밀리질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증권주의 흐름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니까 SK증권도 어제 수급은 쟤네만큼은 안 되고 거래량도 쟤네만큼은 안 되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빠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은 IT 섹터들이 흔들림이 시나다 보니까 안 흔들 애들도 옆에 있는 애들이 4%, 3% 빠지면 같이 덩달아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증권주들은 잘 버티니까.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뒤에 저거 넘어가 버려요.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수급이 좋아서 삼성증권 수급이 좋아서 하루 이틀 뒤에 이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SK증권은 하루 뒤에 증권주들이 하나둘 넘어가면 얘네들도 1,100원, 1,150원 올라가 버리는데 호가 단위가 5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두 호가 움직이면 1%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별거 아닌데 한 4호가 움직였는데 2.4% 수익 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4호가 5호가 올라가면 그냥 2% 수익 나고 그래서 1,100원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수익이 꽤 나요. 그리고 1,150원 가면은 거의 8, 9% 정도 수익이 나니까 지금 장에서 어쨌든 안전하게 내지는 섹터가 트로이카 관련주,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뭐 이쪽인데 건설주까지 포함해서 제일 만만한 쪽이 증권주가 아닌가 싶어서 어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흔들리지도 않죠. 어제 샀던 사람들 그 가격 그대로 있고 안전하고 시장 반등 나면 알아서 또 올라갈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는 작년에서도 3번인가 4번을 추천을 했어요. 3번인가 4번을 추천했는데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작년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여기서 13,000원대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요. 그 전에서도 뭐 여기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마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마 가장 비싸게 추천했을 때가 15,000원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15,000원대 추천했고 13,000원대 추천하고 그랬을 때에서 그러니까 15,000원대 갖고 있던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내내 거의 손실권역이 있었죠. 올해서부터는 수익으로 돌았을 거고 13,000원대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별로 재미없다가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재미가 이제 있게 되는 종목이 돼버렸는데 13,000원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37%. 작지 않죠? 15,000원대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익률은 대략 25%. 이것도 적은 거는 아니에요. 왜? 지금 시장에서 IT 뭐 대형주들 아니면은 뭐 자동차 고점 잘못 잡으면 거꾸로 마이너스 30%가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차라리 작년에 재미없었어요. 파라다이스 갖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추천을 한 4번 정도 했으니까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 기억날 겁니다. 갖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막 그렇죠? 욕 나올 정도의 재미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뭐 2차 전지도 잘 움직이고 IT 부품주도 잘 움직이고 뭐 심지어 뭐 제약주도 잘 움직이고 뭐 다 잘 움직였는데 얘는 작년에 내내 작년 여기서부터 얘기했었으니까 작년 6월 달서부터 내내 재미없었어요. 내내 재미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차라리 이상한 종목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못 먹어도 25% 수익, 많이 먹었으면 37% 수익. 큰 수익이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 전망이 있는 것,
그런 거를 바닥에 사서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작년에 파라다이스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빠졌다.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 무지막지하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봤더니 뭐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사람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럼 이 회사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는 않아요. 망할 정도의 그런 이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그 인천공항에 가다 보면 그 파라다이스 있죠. 이제 그건데 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뭐 골프장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이게 코로나 시대만 이것만 이제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작년에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은 뭐 내년에서는 회복이 되거나 하면 내년에서 얘기했던 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갖고 15,000원대, 13,000원대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18,000원대 온 거고요. 저는 이거를 얼마까지 보냐면 저는 원래 자리에 회복까지는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고 저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각국 나라에서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췄더니 확진자 숫자가 살살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면 이건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확실하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또 많은 의학 박사들도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뻔한 거잖아요. 여기서 회복이 되면 얘네들이 주가가 바닥에다가 올라오면 올라왔지 얘네들이 밑으로 꼬꾸라질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는 완전 바닥자리였던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 위치에서 똑같이 얘기했었던 게 바로 현대제철이었어요. 작년에서 현대제철 완전 날바닥에 있을 때. 작년 바닥에 있을 때 4월 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바닥에 사야 바닥에 샀더니 얘도 200% 수익을 냈듯이 이 209%인가 수익을 내준 거거든요. 지금 이게 19,000원대 추천해가지고 작년에 실전 매매 정수 바로 이 방송에서 19,000원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저는 작년에서는 철강주는 단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풍산도 좋고 추천했었습니다. 풍산도 좋고 포스코도 좋고 다 좋지만 그때 당시는 현대제철 19,000원대 자리, 그러니까 2만 원 이하 있을 때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된다라는 마음으로 현대제철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제철을 가면 풍산도 가고 동국제강도 가고 포스코도 가고 갈 거니까 그쪽도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현대제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이후에서 제가 포스코를 추천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풍산도 추천했던 거고 동국제강은 기억이 없어요.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추천 안 한 것 같고 풍산까지는 추천을 했고 가장 최근에서 고려안도 추천했지만 1월 달에서는 세아베스트 추천했죠. 그래서 철강주들은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어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서는 제가 철강주 추천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별로 얘기도 잘 안 하죠. 가끔가다 세아베스트 신고점이 있을 때나 얘기를 하고 맙니다. 왜? 바닥에서는 200% 올라가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제철 이거 10만 원 봐요. 10만 원. 많이 가면 15만 원도 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얘가 10만 원을 가든 15만 원을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던 종목이 100%, 200%, 300%, 500%, 1000% 간다라고 보지만 일단 30%, 50% 뜨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내려오면 관심 많이 주는데.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다시 파라다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관심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 15,000원대, 13,000원대 바닥에 있으니까 관심을 주는 거지. 이게 나중에 25,000원, 3만 원 가봐요. 얘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 1년 전, 2년 전에 13,000원, 15,000원 추천했었는데 지금 이주의 수익률이 지금 대략 200%에서 300% 나고 있다.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사란 얘기는 안 해요. 왜? 주식은 좋은 거를 항상 바닥에 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요거는 무슨 포인트에서 하는 거냐? 자, 정고점 돌파를 임박해 있는데요. 자, 매수 가격은요. 원래 18,000원 정도 사시면 좋은데 안 내려올 것 같고요. 18,300원 이하에서 일단 잠깐만요. 시장을 보고 시장이 계속 밀리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아직까지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바닥을 안 쳤는데 이게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 치는 시점에서부터 해서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아직 돌리지를 못했죠. 근데 지금 10시 13분이고 뭐 이 정도 뺐으면 얘도 양심이 있으면 어제 올렸던 거에서 다시 어느 정도 들어주겠죠. 그러면 18,300원 정도 하여튼 그 이하에서 싸게 사면 좋은데 18,300원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밀림이 크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수급을 보면 어제도 기관들이 44만 주 샀죠. 오늘도 삽니다. 어제 투신이 21만 주 샀죠. 그리고 주식을 그렇게 안 산다라고 하는 연기금이 어제 10만 주를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많이 빠지겠습니까? 빠지면 기관하고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억울해서도 사겠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간다는 얘기에서 지금 이슈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사야 되는 거고요. 밀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밀려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땡겨서 올릴 겁니다. 밀리면 다른 거 팔아다가 더 들어가세요. 그게 나아요.
이상한 것들 괜히 뭐 IT주도 계속 빠지는 거 계속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것 떨어지면 이쪽으로 물타기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또 확실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소비주들은 잘 움직일걸요? 왜? 만만해요. 위치들이 다 바닥에 있어서 그럼 나중에 이게 정고점을 나중도 아니고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올 거고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계속 달리겠죠? 그럼 달리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강원랜드라든지 GKL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대충 봐도 파라다이스가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추천으로 또 다시 갖고 나올 게 GKL하고 강원랜드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수급만 봐도 그리고 위치만 봐도 종목들의 업종들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걸 모르겠으면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3월달서부터 3월달, 4월달, 5월달 맨날 얘기하는 거 경기 민감주여야 된다. 경기 민감주는 요건데 이거 다음으로 움직이는 게 소비주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정말로 그쪽 애들이 다 움직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주는 반드시 가는 거고요. 그 소비주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 소비주들도 6월달, 7월달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도 부담이 돼요. 물론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에서 소비주들까지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에서는 이제 순환매로 제일 그때는 만만한 게 IT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IT가 동네 북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빠지면 너무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IT주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나중에서는 정말 저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지금 당장은 사봤자 좀 빼려고 지금 일부러 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게 너무 보여서 지금은 그 떨어지는 칼날을 봐서는 안 돼요. 지금은 함부로 사시면 안 되고 지금은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 이쪽 증권주라든지 이쪽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고 지금 또 얘기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증권주 잘 건드리지 않고 소비주들도 생소해서 잘 안 건드리는데 그쪽을 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탈출구가 생긴다는 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 만나봤습니다. 18,300원 이하에서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 60%예요. 30만 원이고요. 매수가격은 30만 원이시고 비중은 20%, 60%. 60%? 꽤 많으신데요. 네, 네. 자, SK 이노베이션. 바닥에 있을 때에서 제가 좋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떠 있을 때에서는 이것도 한번 몇 번 상담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네. 바닥에 있을 때는 좋았거든요. 바닥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 고점으로 올라올 때에서는 이때 아마 여기서 누가 물리셔가지고 질문 주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반등 주게 되면 그때는 잘 터셔라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반등이 나온 건데 지금은 박스권 내지는 이게 쉽게 조정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30만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터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SK에너지는 이제 2차 전지 사업도 하지만 이제 SK 에너지 뭐 정유 섹터에 있는 흐름들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정유 화학 섹터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주가가 그냥은 폭락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박스권인 것 같고 박스권에서 25만 원, 10만 원 저항. 그러면 30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한번 팔아주시고 이런 대형주들은 참 좋은데 위치를 바닥에 샀을 때 좋은 거예요. 네. 바닥에 샀을 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10만 원에서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10만 원과 7만 5천 원에서 사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런 데서는 사놓고 흔들어도 그냥 계속 버티면서 그냥 끝까지 갖고 가면 큰 수익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자리가 10만 원이 아니고 7만 5천 원 자리가 아니니까
30만 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가 서울경제TV에 있을 때 2015년도에서 그때 당시도 정유주 화학주들을 좋게 보고 SK노베이션을 10만 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서는 거의 SK노베이션을 추천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30만 원은 별로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를 않다는 거. 그러니까 30만 원대 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팔아주시고 이거 말고 얼마든지 소비주 섹터에서 아니면은 음식업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대형주들 시가총액 조다리가 넘어가는 거 얼마든지 바닥에 있는 애들 건져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30만 원에 장기 투자에 재수가 좋으면은 40만 원을 가지만 재수가 없으면은 30만 원이 고점이 돼가지고 20만 원, 15만 원 고생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30만 원에서 털어주시고 좀 안전하게 만만 원 쪽으로 교체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 언제쯤 30만 원 갈까요? 언제쯤이라면 올해 안에는 가겠죠? 올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니까 참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170%가 났는데 30만 원까지 200% 수익 언제 날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질문해야 되는데 30만 원 물리니까. 근데 뭐 대형 기업이고 지금 정유조학 섹터라든지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빠져서 더 이상 그렇게 위험하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어제 많이 물렸어요. 어제 많이 물렸다고요? 어제 공매도를 쳤는지 갑자기 훅 내려가더라고요. 공매도 때문에 박살났으면 공매도로 많이 박살나면요 이 정도로 않아요. 20% 빠지지. 그래요? 그럼요. 공매도로 빠졌으면 오늘 20% 빠지고 내일도 한 20% 더 빠지고 막 난리 나요 이거. 10만 원 내려가요 이거 바로. 근데 어제 꼭 공매도 친 느낌으로 훅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모든 종목들이 3%다 빠지면 다 공매도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럼 반대로 한 5%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공매도들 다 망해가지고 다 그 환매수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뿐이지 실상으로는 네네네.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상적인 흐름이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일단 30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어차피 물린 거니까. 그러니까 나쁘면은 네네. 종목도 나쁘고 시장도 나쁘면은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럴 종목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잘 빠져나오시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V원택이요. V원택.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1,950원에 8%요. 11,950원에 8%. 자, 이게 2차 전지도 있고 OLED도 있는데 이거 어떤 거 보고 사셨어요? 섹터를? 디스플레이 아픈 검사 장비도 있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매출 67%라고 두 개 다 보고 들었고 사신 거예요? 네,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들었고 150억 전환 산출에 발행하긴 했지만 시스코는 인수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하고 현대모비스에 납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맞아요. 그래서 이후 부품 공정간 이송 로봇 수주도 성공을 해서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서는 완벽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있고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되게 어렵죠. 자, 봐봐요. 지금 보면은 IT주들이 죄다 지금 이래요, 지금. 모두 다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하이닉스 상한가가 있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막 10% 급등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막 10% 20% 다 급등 나와 있고 최근에 뭐 일주일 대비 막 50%씩 급등 나와 있는데 얘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페스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네페스도 오늘 4% 빠지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도 빠지고 있고 지금 대부분 IT주들이 빠지고 있어서 호재가 안 먹히는 거예요. 호재가 있어도 안 먹히는 건데 올라갈 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질 때에서 뭐를 확인하셔야 되면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물량들이 빠져나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빠질 때 보니까 거래가 안 실리죠? 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얘가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쭉쭉쭉쭉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제 IT주들도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갑자기 걔네들이 하나둘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때 얘가 거래가 실리면서 얘가 다시 위쪽으로 쭉 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시고요. 어차피 거래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빠진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강한 힘으로 내려 누른 건 아니고 그 위에가 그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또 쉽게 또 금방 또 올라갑니다. 분위기가 되면. 근데 지금 분위기가 IT주들이 누가 더 많이 빠지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줄줄줄 빠지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꼬랑지 달릴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2%대, 3%대 빠지는 그 IT 부품주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힘을 못 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빠지면은 뭐 내일이든 모레든 IT 부품주들이 전부 다 3%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도 3% 이상 반등 같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얘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현금 보유 35% 비중 있거든요. 네. 혹시 좀 더 내려갔을 때 사는 거는 별로이려나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네. IT주들이 빨갛게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때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지금 IT 부품주들과 대형주들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음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음봉으로 빠지고, 빠지고 그쵸. 있으니까 다 빠진 다음에 내려오고. 그렇죠. 이때에서는 계속 그냥 그러죠? 째려만 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네. 하기 위한 째려보기만 하고 네. 걔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은 첫 양봉이 나왔을 때 그렇죠. 추가 양봉이 매수를 하라는 나오면서.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쟤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종목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 정도의 모양이면은 뭐 12,000원까지는 다시 들어올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12,000원에서 그냥 털어야 되잖아요. 더 기다리지 이미 말고요. 비중이 적지 않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매수를 한 늘어나잖아요. 다음에요? 그렇죠? 네네. 그때에서는 한번 털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리온이요. 오리온. 네. 오리온.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에 12만 5천 원이에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최근에 조금 지난달에 좀 사셨다가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네요. 아니 지난달에 산 게 아니고 12월 달인가 그때쯤 샀을 거예요. 좀 오래되셨네. 예, 예. 그래도 수익이 꽤 났다가 빠져가 좀 속상하셨겠는데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거 갈것 어떻게 더 갈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목표를 잡고 가면 일단은 되겠어요? 이전에 그 아쉬웠던 자리가 14만 원이잖아요. 14만 원. 예, 예. 14만 원까지 일단 노려보세요. 14만 원요? 그렇죠. 지금 음식업종이라든지 이쪽 그 섹터들이 지금 뭐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오리온 지금 실적 발표했죠? 오리온은 기억이 안 나고요. CJ는 CJ 제일제단 실적 발표했는데 무지하게 좋았거든요, 어제. 예, 오리온 좀 한번 봐줘 보세요. 오리온은 보나마나 좋겠죠. 지금 음식업종들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그러면 만약에 얼마 정도나 들고 가야 할까요? 저는요, 지금 음식업종들, 소비주 섹터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전문가님 들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예. 들고 가야 돼요. 지금 음식업종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라면 가격도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밀가루 가격도 계속 올라가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제품 가격도 올라가면 얘네들은 손실 보고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져 버려요. 아무튼 좀 들고 가면은 저는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예, 이거는 예. 14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 제가 예. 볼 때는 이거 16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장기로 가져가도 되니까 16만 원만 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IT 섹터 저 천덕꾸러기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오리온 같은 거 음식업종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더보고 안 팔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쭉 밀려가지고 어제 그제 조금 올라오더니 오늘 도로 조정받네요. 그러면은 14만 원 올라올 때 한번 질문을 그랬어요. 응? 그때 작년에서 한번 상담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봐봐. 차트 보면 그때 많이 빠졌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고 N자형 상승 올라왔으면 여기 14만 원에서 물어봤으면 절반이라도 팔으려고 얘기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팔아서 거기서 다시 절반을 살 팔았으면 뻔했어야 근데 사실 안 팔았어도 지금 어차피 뭐 큰 손실도 아니고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지금 하이닉스 그 좋다라는 종목도 지금 고점에 물린 사람들 꽤 많을 텐데 저는 이게 떠 있는 종목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하이닉스 좋다고 고점에서 14만 원 혹은 15만 원 물려가지고 손실 얘도 16%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들은 뭐 30% 정도 물렸을 텐데
그래서 그런 우려는 것보다는 지금 나아요. 고민 하나도 없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업종들보다는 음식 업종이 지금 위치에서는 굉장히 또 편안한 업종이니까 갖고 가세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11만 원 깨지는 게 그래서 아니고 고민 13만 원. 없이 지고 왔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더 여쭤보려고 14만 원 전화드렸거든요. 오면은 꼭 그때는 진단 꼭 받으세요. 네. 네, 오래 일단- 걸릴까요? 뭐라고요? 오래 걸릴 거. 음식 업종들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 14만 원 그 전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시장 점검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답 안 나오는 종목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께 털어놓고 치료받으세요.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파라다이스 18,300원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장 초반에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1.38% 상승률 기록하면서 18,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시고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도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양대 시장 모두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1%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19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76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어제 모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또 팔자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이런 시장도 괜찮다라고 다독여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돌다리 두들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외국인 매도세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외국인들이 그쪽을 매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IT를 1조를 매도하더라도 5천억을 사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 5천억 사는 걸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은 그러면 5천억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5천억을 매도하더라도 5천억 사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1조를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10조를 매도하고 9조 5천억을 사주는 게 있으면 마찬가지 5천억이니까 9조 5천억 사주는 거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주는 섹터가 뭐냐? 바로 경기 민감주예요. 지금 보면은 두산인프라코 5% 강세, 삼성엔지니어링 5% 강세, 풍산도 4% 강세, KCC도 3.8% 강세, 다 지금 강하게 움직여지는 거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도 두산밥켓, GS, S-오일, CJ, CGV, 고려아연, 대우조선해양, 현대 산업개발인가요, 저거는? 그다음에 CJ, 하나투어, 현대건설 지금 올라가는 것들 다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다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주 섹터들을 공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주고 있는 거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뭔가를 주식을 팔아도요 사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주를 열심히 팔기 때문에 지금 IT주들을 계속 물타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IT주를 물타기 할 게 아니고 지금은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강한 종목 플러스 연기금이 사주고 기관들이 사주고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비주. 이쪽을 사줘야 된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공략을 해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말 안 듣고 못 산다. 지금 IT를 삽니다. 계속 물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겹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에이 이제 손절해야지. 그 자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또 늘 있었던 시나리오인데 지금도 제가 볼 때에서는 소비주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소비주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IT를 계속 물타기를 들어가게 되면 한 달 뒤에 움직여요. IT주들. 개인들이 손절할 때쯤에서 IT주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소비주들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뭐하러 지금 IT 들어갑니까? 강한 거 들어가야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 가는데 이게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로 움직일 때에서는 강한 걸 사야 되는 겁니다. 그 강한 게 뭐 또 얘기하자면 경기 민감주, 소비주. 이쪽을 사야 됩니다. 또 지겹게 또
뭐 사야 된다고요? IT 사지 말고 소비주,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지. IT주는 좀 뒤늦게 사야 돼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안 빠진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사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 상장 이슈가 있었던 게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핫하게 많은 기사들을 보고 공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도 관심이 없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인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봐 이제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 모든 주식과 시장은요,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나 기대를 하면 이상하게 꼭 거꾸로 가요. 이거는 참 그래요. 매번 그렇고 참 이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꼭 그것만 안 돼.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뭐 IA 테크놀로지 뭐 따상 갈 건지 따따블 상갈 건지 이거 하락한다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이 이거를 청약을 넣어놓고 이거 들어갔으니까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손실이 뭐 자산이 뭐 다 박살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뭐 한 주, 2주 정도 아마도 대부분 가지고 있을 텐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번 따상을 가면 그러니까 따블 상한가를 가면 그러면 나는 그거를 뭐 하나를 팔까, 2개를 팔까, 아니면은 그냥 냅둬 볼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침에 시초가 주자마자 지금 20%가 넘게 확 빠져버렸는데 이래서 신규주들은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세라는 것도 없고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뭐 이걸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절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얘기는 없고요. 이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신규 매수로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규주들이 추세도 없고 이게 방향이 굉장히 이게는 모호합니다. 한 번 빠지면 아주 주장창 빠지는 패턴이 있고요. 이렇게 흔들어 놨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건 뭐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물타기 할 더 빠지면 차라리 그쪽을 더 사세요. 차라리 하이닉스 더 빠지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뭐 수익 권역에서 아침에서 잘 파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지금 아침에 못 팔아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은 뭐 반등 줄 때 잘 터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사, 나는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 움직이죠. 세아베 스틸도 많이 올라가니까 안 사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누가 여기서 사겠어요? 물론 저도 여기서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란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고 정확하게 바닥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비중을 줄여다가 끝까지 가져가라. 어디까지? 6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만 원대에서 산 사람들 만약 6만 원 가면 580%인가 600% 정도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6만 원을 가든지 말든지 간에 수익이 벌써 거의 200% 가까이가 지금 날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서 방송에서는 제가 이거를 13,000원대 이제 1,000원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 원래 바닥에서 만 원대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만 원대서부터 얘기했다라고 문자로 이게 나갔던 것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쨌든 만 원 원래 이거 1,800원에서 1,300원에서 열심히 매집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잘 갑니다. 원래 2만 원을 받던 건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이죠, 뭐 수급. 그래서 가는 거는 잘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하락장이나 착각할까 봐. 하락장이 아닙니다. 가는 것만 잘 움직여주는 그런 차별화장인데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풍산, 뭐 KCC 가는 건 잘 갑니다. 기똥차게 잘 가요. 그러니까 쟤네들만 보면 이제 상승장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다. 어디 하셔라? 소비주를 하셔라. 그리고 경기민감주를 하셔라. 이게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관과 연기금 그렇게 주식 안 사는데 그쪽은 계속 사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사주는 걸 쫓아가야지만 수익이 나지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물타기 하는 거는 뒤늦게 움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후장에서는 시장이 좀 반등 줄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미 빠져있는 IT주들 손절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 항상 시간이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콕콕 다 짚어드리는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